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강 때 우리 인수 관련 수학량, 평년 수학량 조금 버거우셨죠?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에 막 다 하시려 하지 마시고 반복하다 보면 돼요. 잡고 가실 것만 확실히 잡고 가십니다. 결국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버거우셨으니까 조금 가볍게 인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어떤 과정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좀 크게 봐야 돼요. 나무만 보시다 보면 숲에서 막 길을 잃으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떤 과정에 있구나, 어떤 단계구나, 이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지겠구나.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서 가을 감자를 재배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품목에 따른 가을 감자에 따른 보장 방식을 먼저 확인하래요. NH에 가서 저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하려 하는데요 했더니 NH 직원이 그래요? 가을 감자네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과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설명을 이제 하겠죠. 이건 뭐 이렇게 가입하고요. 어떤 걸 보장하고요. 피해율은 어떻게 하고요. 막 다 설명을 했어요. 듣다 보니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초반에 했었잖아요. 수확량 감소 더하기 가격 하락까지 보상하잖아요. 이건 오픈런이에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상품 지금부터 판매 시작합니다. 땡 하면 바로 아웃, 솔드 아웃. 인기 상품. 저 이거로 할게요. 선택하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근데 사실 농업 수입 보장 상품은요. 아직 일부 품목 별로 안 되잖아요. 밭작물 6개, 과수 하나.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품목인데다가 해당 지역이면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가을 감자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선택 사실 없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지역이라 선택을 했어요. 수확감소로 할게요. 그러면 수입 보장 다 솔드아웃 됐다가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가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평년 수확량. 이게 있어야 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표준 과거 수확량 나왔네요. 조사 수확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지난 시간의 핵심 과거 수확량이 필요하겠죠. 처음 가입하는 거라면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처음 가입하는 거라면 표준 수확량이 100%. 가을 감자니까 그냥 100%예요. 70% 아니에요. 해당 안 돼요. 오케이. 평년 수확량 산출했어. 2단계에서 쓰이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1000kg 산출됐어요. 자, 얼만큼 가입하실래요? 저는 보험료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50%만 할게요. 그럼 500kg 가입, 너무 작네요. 그냥 예시니까 500kg 가입하는 거네요. 가입 수확량이. 그럼 킬로그램당 얼마죠? 킬로그램당 지금 3,000원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 가입 금액이 되네요. 15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네요. 자기 부담 차감하고. NH 직원이 아이고 가을 감자는요 2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을 50%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입 기준에 맞춰서 가입 비율, 가입 수확량을 얼마나 할지 조절합니다. 오케이. 보험 가입 금액 산출했어요.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험료를 산출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사는 지역에 감자 품목 재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료율이 똑같아요. 5%, 10% 똑같아요. 자, NH 직원이 막 전산을 두들겨 보더니 그동안에 보험금 지급 한 번도 없었네요. 우량 고객이시네요. 그러면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할인할게요. 할인율이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때는. 오케이.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과수 쪽은 방제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농구먼 이론서 한번 살펴보세요. 논밭작물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건 나중에 암기하셔도 되세요. 방제시설 할인율. 네. 오케이, 방제시설 갖추셨네요. 적용됐어요. 보험료가 얼마 나왔습니다. 자, 이 나온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 무슨 보험료? 그냥 보험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는 뭘로 이루어진다? 순과 부가로 이루어진다. 근데 부가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니까 계약자랑 상관없죠. 계약자는 원래 순을 내는 거지만 이 중에서도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결국 계약자가 내는 것은 순보험료 중에서 지원보험료를 차감한 것이더라. 요만큼만 내시면 돼요. 이 계산은 나중에 하셔도 되세요. 지금은 이 원리만. 네. 영업보험률이 10%다. 순보험료가 8%다. 부가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 하면 된다고요? 가입금액 곱하기 0.02, 2%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죠. 네, 오케이. 보험료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안 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영업보험료고요. 순보험료가 이만큼인데 지원받으셔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또는 다른 말로 농가 부담 보험료 이만큼이에요.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상법 1차 상법.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되죠. 물론 보장 개시일이 있죠. 보장 개시일. 보험료를 일단 납입한다는 조건 채워지고 보장 개시일이 돼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보장을 쭉 받는 거예요.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사실 제대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재해가 없이 많이 수확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 보험 기간 내에 1과목의 그 수많은 품목의 보험 기간 암기하셔야 돼요. 보험 기간은요, 여러분, 그냥 5점짜리로 한 문제 나온다. 실제 2차 시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마음 편해요. 보험 기간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몇 개라도 암기해 두실 분들은 괜찮아요. 권해요. 네. 감귤 빼놓고요. 감귤은 10회 기준으로 다 바뀝니다. 네.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보상하는 재해 뭘까요? 감자, 가을 감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자, 조, 화.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라니가 내려와서 초토화시켰어요. 오케이. 자연재해, 화재 났어요. 밭에 화재가 났대요.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각종 자연재해 다 집중호우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사고를 접수해야죠. NH에 따르릉 접수를 합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자, 사고 접수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두 가지 있었죠?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확인. 이거 아니면 아예 접수도 안 돼요. 근데 나가셔도 그 재해로 인한 증상이 맞는가 확인하는 절차. 추가 조사. 맞네요. 그러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평가사분이 나가셨는데 쓱 봤더니 여기 원장에 이렇게 봤더니 자기부담 비율이 20%인데 쓱 봤더니 피해율이 한 10%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수학량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보상한다. 적어도 피해율이 정수 단위로는 21%는 돼야지 얼마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1%라도 보험금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즉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손해가 있을 것 같을 때, 그렇죠? 근데 계약자분들은 보통 못 받아들이시죠. 조사합시다. 네. 추가 조사를 실시해요. 이때는 이제 수확량 조사예요. 지금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하죠? 왜 하죠? 항상 질문하면 대답. 갑자기 왜 하죠? 수확량 조사하려고요.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려고요. 조사 수확량을 산출해야 평년 대비 얼만큼 감소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아까 평년은 산출해 놨잖아요, 우리. 그쵸? 오케이. 수확량이 계산이 됐어요.
수학량 나왔으면 끝.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율 구하면 수학감소 보장은 끝이고요.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량 구하면 끝. 게임 오버. 이권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권 내용. 추가 조사의 종류는 계약자가 신청한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수학감소 보장이면 수학감소 보험금만 있는 거 아닌가요? 수학감소 보험금은 핵심이고요. 메인, 수학감소 보장이니까. 메인이 되는 보험금이고요. 품목에 따라서 다른 거를 보장해 주기도 해요. 특약 아니냐고요? 특약도 있고요.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밭작물의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 논작물도 해당되고 과수는 복분자만 해당돼요. 경작이 불가능하대요. 무슨 얘기예요? 농사 이제 못 지을 것 같대요. 왜? 피해가 너무 크대요. 65% 이상의 피해 정도면 이거는 계약자분 이건 그냥 그만하시고 빨리 갈아엎고 다른 거 심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는 거예요. 계약자 입장에서도 한 70% 피해 입었어요. 그럼 30%를 그냥 끌고 가느니 70 버리고 빨리 다른 거 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럴 때 경작이 불가능할 때 경작불능 조사를 통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해요. 주계약에서 특약 아니에요. 근데 경작이 불가능하다의 기준이 65%. 식물체 피해율 별거 아니에요. 식물체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물 피해율이 얼마인가? 65%. 기준이에요. 기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경작을 이어가면 안 돼요. 폐기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 전에 산지 폐기 다 했는지 시장에 판 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요? 보험의 기본 조건, 우연성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이득 금지의 원칙.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안 된다. 아니 보험금도 받고 이거 팔아서 수익도 얻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경작 불능 후 조사라고 해요. 경작 불능 조사를 65% 오케이 지급 대상 보험금 신청할게요. 저 더 이상 경작 안 할게요. 오케이 지급 전에 산지 폐기 했나? 확인. 주계약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 또 품목에 따라서 이건 대부분의 품목이 경작불능 적용이 돼요. 품목에 따라서 마늘 같은 경우는 재파종. 전제 조건은 뭐다? 보상하는 재해가 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이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마늘은 씨 뿌리는 파종인데 이건 빨리 재파종하는 게 낫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다시 파종해도 마늘 경작을 이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재파종 빨리 하세요. 돈 들어가잖아요. 다시 파종하려면. 재파종 보험금. 양배추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피해 면적이 다시 정식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빨리 재정식하세요. 돈 들어가잖아요. 재정식 보험금. 주계약이에요. 보통 약관. 10회부터 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기존에는 요 딱 두 가지 품목만 있었거든요. 근데 10회부터 생산비 보장에 이게 대폭 늘어났어요. 농가분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건 기본과정 가셔서 오케이. 이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가 있구나. 오케이. 자, 평가사분이 조사를 해서 요즘은 앱으로 합니다. 앱에 다 입력을 하셨어요. 입에 딱 했더니 피해율이 얼마 나왔어요. 그럼 보험금 이제 지급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수 없이 했죠. 피해율은 뭐다? 그 유명한 평, 수, 미 기준으로 하니까 평. 괄호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땐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피해율 나왔으면 보험금 나오죠.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해율이 100%가 나와도 가입금액에서 자기를 차감한 만큼이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더라.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 보험금 지급했으면 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결국 이 안에 다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부터 피해율부터 수확량 조사 피해율 보험금 지급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제가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 인수 관련 수학량이 조금 버겁기 때문에 가볍게, 가벼운 내용 정리 한번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가볍기는 해요, 용어 이정이. 근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암기 대상이에요. 언제 다 암기하냐고요? 지금. 기본 과정 가셔서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기본 과정 가셔서 이런 거 암기하시느라 짐 빼시면 안 돼요. 이건 기초의 내용이에요. 네. 자, 용어의 정의를 일단 과수, 과실, 그 다음에 논, 밭작물 또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과수, 과실, 해당 보장 방식. 해당 보장 방식. 먼저 실제, 결과, 주수. 실제로 진짜 과실이 결실되는 나무. 별거 아니죠. 실제로 과실이 결실되는 나무. 그런데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됐어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언제? 조사일자 아니에요. 가입일자. 보험에 가입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이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인데, 인수 조건,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제외하래요. 그 나무의 종류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게 사람이 암기가 무서운 거예요. 막 암기하시다 보니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그러면 유목, 어린 나무하고 제한 품종만 생각하세요. 등 있잖아요, 등. 이건 예예요, 예.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중에 예를 들면 유목, 어린 나무나 사과 일반 재배는 5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과 일반 재배하는데 3년생, 유목 이거 가입 못해요. 대추 중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 대추류는 가입이 안 돼요. 사과 대추류. 인수 제한 품종, 특정 지역은 가능하고. 근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 가입 이전에 이미 피해 입은 나무. 이게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유목 아니고 제한 품종 아니니까 가입 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 중에 예예요, 예. 아니, 가입 이전에 이미 피해 입었는데 그 피해를 왜 회사가 또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미보상 많이 나오니까 뭐 아시죠? 자, 중요한 거.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즉 미보상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죽었거나 수확량 또는 착과량이 살짝 아니에요.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즉 피해가 있는 나무죠. 죽었대잖아요. 피해 있는 나무. 수확량이나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됐대요. 피해 있는 나무. 근데 피해가 아니래요. 왜? 회사에서 인정하는 원인이 아니래요. 미보상 사유로. 미보상 사유로.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발생한 피해는 회사는 난 몰라요. 오케이? 네. 근데 실제 결과 주수 중, 즉 여러분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가 있대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그 중에 미보상 주수가 5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 미보상 사유로, 이런 이유 사유로 죽거나 착과량이 감소된 거죠. 여기 포함이에요. 포함. 자, 고사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 100주 중에 고사 주수가 또 한 6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입할 때는 죽지 않았어요. 가입 이전에 죽은 나무 아니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경작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는데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했대요. 자조화로 고사했대요. 화재로 다 소실돼 버린 거. 이런 거.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 보상해줘야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물론 나무 특약에 가입하면 나무 자체의 손해도 보상해주고요. 우리 주계약의 보험의 목적은 뭐죠? 과실, 작물. 즉 보상하는 손해를 죽었다? 그러면 그 작물 손해, 이 나무로 인한 작물의 손해. 화재로 다 타버렸다? 그럼 화재로 인해 다 타버린 그 나무에 달린 과실수 다 보상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항상 과실. 수확
불농 주스,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죽었대요? 나무가 죽지는 않아,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요거 지금 수확이 불가능해요. 왜? 보상하는 손해로, 자조하로. 멧돼지가 세게 들이받아서 완전 절단됐나 봐요. 절단되기 직전. 근데 죽진 않았대요, 나무가. 근데 올해 수확은 안 된대요. 그런 나무. 내년엔 수확이 가능할 것 같대요. 그런 나무. 이것도 피해 주스예요. 보상해줘야죠. 거기에 달린 과실 보상해줘야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피해 주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피해. 지금까지 1, 2, 3, 4 중에 어떤 게 피해 주스일까요?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피해. 인정해줘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피해 주스. 그쵸? 두 개예요. 고사, 수확불능. 됐죠? 오케이. 나무가 하나 더 나오네요. 기수확 주스. 이미 수확이 완료된 나무. 저건 피해 주스 아니냐고요? 여러분, 피해가 있었다면 계약자분이 사고 접수했겠죠. 피해가 없었으니까 기수확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기수확을 했다, 수확을 완료했다, 무피해, 무사고. 오케이, 이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 주수 중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아니죠. 조사일자, 지금 조사하는데 수확 완료됐대요. 올해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과실을 수확을 완료했대요. 됐죠? 오케이. 다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어 있네요. 미보상도 5개 경작하다 보니 가입하고 죽은 나무 6개, 가입하고 죽지 않았지만 나무 수확할 수 없는 나무 7개, 수확 끝난 나무 8개,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나오네요. 뭔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된다고요? 하셔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 말 그대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여러분, 사고 접수됐어요. 아까 우리 과정 봤지만 사고 접수됐어요. 과수원이래요. 그럼 가서 뭐 조사해야 돼요? 과실 조사해야 되죠. 근데 과실이 몇 개 있는지, 몇 그루 나무가 죽어서 과실이 손해봤는지. 그럼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과실의 기본은 나무 조사예요. 과실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가 나무 조사예요. 그 나무 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조사하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예요? 100주. 원장하고 같네요. 미보상 조사예요. 5주 있네요. 6주 있네요. 8주 있네요. 이거 조사하는 거. 이게 나무 조사예요. 과실의 기본.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무 파악 먼저. 오케이? 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그러면 최종 몇 주가 나오겠죠. 이게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예요. 조사 대상 주수. 왜 뺄까요? 아니,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확불능, 기수확을 왜 다 뺄까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 보상 안 한다니까요, 미보상 주수. 여기서 피해가 얼마나 있든 회사는 난 몰라요. 왜 조사해요? 저기 달린 과실 보상하지 않을 건데 왜 조사해요? 고사 주스 이건 보상해야 되잖아요. 수확불능 주스 보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빼버리죠? 왜 조사 대상 주스를 안 하죠? 지금 다 뺀 게 조사 대상 주스잖아요. 조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하죠? 저건 다른 식으로 보상해줘요. 과실 저거 조사할 필요 없어. 저기 달린 과실은 다 못 써. 100% 다 못 써. 조사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저기 몇 개 달렸는지 그건 이제 앞으로 차차 배워가실 거. 기수학? 조사 안 하죠. 왜요? 아니, 수학이 완료됐잖아요. 가봤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빼는지 이제 아시겠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100주 있구나. 미보상, 고사, 수학불능, 기수학 다 빼고 나머지가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구나. 조사 대상 주수. 개념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이거 나무로 막 섞어서 문제 내잖아요. 개념 안 잡히신 분들 그 문제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이거 15점짜리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 미, 수. 이거 우리 이제 두 문자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수네요. 그래서 저는 수학 완료 나무를 그냥 기수학 주수라고 할게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 고, 수, 기를 다 빼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나와요. 조사, 대상, 주수. 과실에 대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소박하게 100주 했지만 큰 과수 몇백 주, 1000주.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이걸 다 뺀다 해도 몇백 주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조사해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려면 하겠죠. 근데 우리 효율성.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나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나무. 부사, 스가루, 10년생, 일반 재배예요. 그럼 가장 잘 그 특성을 드러내는 나무를 몇 주를 표본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 표본주만 조사해요. 그걸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해요. 조사했더니 표본주 8주를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주당 120개씩 과실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8주를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120개가 있더라. 근데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를 봤더니 800주예요. 조사 대상 주수가. 이 과수원에는 총 이만큼의 과실이 있구나. 표본 조사. 오케이. 전수조사 볼까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고 용감한 방법. 싹 다 조사하는 거예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과수원의 과실이 다 떨어졌대. 그러면 다 긁어 모아야 돼요. 일일이. 근데 낙과 피해 조사,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자가 평가사본 고생하실까 봐 싹 모아놨어요. 직접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싹 모아놨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전수조사, 표본조사.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낙과 피해 조사, 전수조사예요. 싹 긁어 모아놔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환경상 내가 다 긁어 모으기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난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다 싹 긁어 모아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자가 수고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쩔 수가 없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수 없고 다 긁어 모았으니까 그냥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건 나중에 전수, 표본조사.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나는 어디에 괄호를 쳐서 문제를 낼 것인가? 자, 낙과 착과.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적과전 종합위험 중에 적과. 적과 용어의 정의했죠. 또 농작물 재해보에서 말하는 거대 재해란 무엇인가? 다 암기 대상. 이번에는 논밭작물의 용어의 정의 한번 볼게요. 논밭작물에 해당하는 보장 방식. 간단해요,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과수는 기본이 뭐라고요? 나무조사. 과수의 기본은 나무조사, 실, 미, 고, 수, 기, 조사. 저 중에 사실 수학불능은요, 적종에서만 인정을 해요. 논밭작물의 기본은요, 면적조사예요. 면적조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 실제 결과주수랑 비슷하죠. 가입일자 기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요? 그 중에 수학불능인 면적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수학불능 해놓고 고사했네요. 과수는 고사주수와 수학불능주수가 별도였는데 땅은, 면적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죽어서 수확은 땅이 수확은 불가능하나 죽지 않아 다음에는 수확이 가능할 면적.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더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에서는 수학불능 이퀄 고사예요. 과수랑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경작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즉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면적. 저것을 두 문자로 우리는 수 할게요. 실수. 또 어떤 분들은 고 하기도 해요. 실고. 콩 심는다 그랬는데 팥 심으셨네요. 타작물 면적. 이건 보험 안 되죠. 왜? 보험에 가입한 건 콩이잖아요. 그럼 타작물 면적은 빼야 돼요. 미보상 면적.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그냥 살짝 아니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이미 수확이 끝난 면적. 언제 기준? 조사일자 기준. 가입일자 기준, 조사일자 기준. 이게 뭐겠죠? 그러면? 저 눈치채셨죠? 실수 타미기 이퀄 다 제하고 나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구나. 조사 대상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에요. 고사한 면적.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면적이 100이에요. 타작물 미보상 면적 합쳐서 100이에요. 수확 끝난 면적이 300이에요.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500이구나. 같은 원리예요. 왜 다 제하죠? 타작물 이거 필요 없어요. 보상 안 하는 거예요. 조사 안 해요. 가서 뭘 수확량을 조사해요. 얼만큼 피해 입었는지. 미보상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인데 왜 조사해요? 힘 빠지게. 기수확 작물이 없어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500이구나. 조사 대상 면적. 실수 타미기. 나무는 실미고수기. 오케이. 용어의 정의. 아이고, 이거 언제 암기해요? 여러분, 암기는 일단 키워드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저 조사까지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실제 결과 주수 중 가입 일자를, 조사 일자를,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현저하게 그럼 키워드 위주. 그게 서브노트예요. 네. 이번에는 공통용어. 뭐 논이든 밭이든 과수든 공통용어. 가입 수확량 이거 뭐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가입 가격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네. 미보상 감수량 암기하셨죠? 오케이. 4번부터 볼게요. 이거 단골 출제입니다. 과수원이란 농지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몇 번지 상관없대요. 과실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무조건 암기.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또는 시설 또는 나무, 특별약관이라면 또는 가축. 네. 표준 수확량 했죠. 평년 수확량 했죠. 미리미리 암기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 저건 무조건 암기. 자, 50% 피해형 작물은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사분이 나가셔서 조사를 했어요. 이만큼 면적이 피해가 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뭐라 해볼까요? 감자라 해볼까요? 감자 조사해봤더니 아이고 여기 있는 감자는 아예 다 못 써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요거는 조금 흠은 있지만 팔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요거는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분을 만든다든지 품종이 그게 맞다면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뉠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못 쓰는 거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피해를 손해로 평가하는 거죠. 피해를 입었는데 요거는 50%네요. 요건 80%네요. 요건 100%네요. 손해로 평가. 과수 100개를 피해 입었는데 손해를 평가했더니 뭐 40개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거.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해서 자 50% 시장에 팔 수 있어요. 근데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 80% 시장에 못 팔아요. 근데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진짜로 뭐 공급됐는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정도의 피해. 100% 이거는 팔 수도 없고 가공용도 안 돼요. 됐죠? 이거 암기. 네. 자, 이번엔 1차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1차 상법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기본 암기이신 거죠. 가입금액. 이제 왜 요거 나오는지 아시겠죠?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 가입금액 이거 피해율 100%이구나. 계약자가 약정한 거 막 차감하는구나. 그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액 이건 뭐 상법에 있어서의 정의고요. 실제로는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 이 농작물의 가치, 이 가축의 가치. 네. 하지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피보험이익 이런 거. 네. 자, 자기부담 비율
우린 목적까지 다 암기하셨어요. 근데 자기 부담이 비율로도 감수량으로도 자기 부담 금으로도 쓰이더라. 용어 이정이.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다 괄호칠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조금 암기할 게 많았지만 조금 내용은 가벼웠잖아요. 그쵸? 다음 시간부터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종류를 들어갈 텐데 이제부터는 기본 과정에 한 발자국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백그라운드. 이제부터 한 발자국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8장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